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이 그동안 대통령 선거 2020년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얘기가 많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출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갑자기 급반전됐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로 보시면 되겠죠. 이 주말에도 저희가 이제 핫 이슈는 한꺼번에 묶어서 연속으로 이 재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말에 들으시는 분들은 지난 화요일 오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제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오늘 핫 이슈의 키워드 에릭 가세티의 대선 불출마 선언, 그것도 뉴스다 입니다. 자, 홍재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누군가가 대선에 출마합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뉴스죠. 네네네. 근데 나 출마 안 할 거야 하면 사실 그건 그리 큰 뉴스가 되지 않는데, 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대선 불출마, 이 불출마인데도 지금 뉴스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죠. 네네. 네.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이제 언론들이 어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취재를 열띠게 했어요. 네, 이게 사실 어제 오후 2시쯤에 저희 이제 기자들, 취재진들에게 긴급 월전으로 전달된 보도자료, 취재 네. 요청서에는 가세티 시장이 이제 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요일 5시, 오후 5시에 LA 다운타운에 있는 시장실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언론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인데요. 네. 보통 이제 시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미리 예고를 하죠? 네, 보통 시장실에서 기자들에게 따 별도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메일. 아니면 이제 저희가 보는 그 취재 보도 자료들 그 사이트에 공지가 뜹니다. 네. 그래서 이제 Today's Mayor's 스케줄에서 경찰국장, 그 LAPD 경찰국장과 스케줄이 같이 뜨는데요. 네. 어제는 달았다. 어제는 없어요. 갑자기 뜬 겁니다. 월전으로 갑자기 떠가지고. 그러니까 회견이 잡힌 거죠. 근데 그게 3시간 전에 이제 공지가 나온 건데, 이 공지가 시장실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네. 시장실에서 나온 게 아니고 가세티 시장의 정치 고문인 유세프 랍이라는 친구한테서 나온 건데요. 네. 이 유세프는 과거 가세티 시장 후보 시절에 선거 캠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선거 캠프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고요. 시장 당선 후에 시장실 언론 담당 보좌관으로 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하고 굉장히 안면이 터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언론들은 자연스럽게 이게 가세티 시장의 대선 출마를 이제 드디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대선 불출마가 발표된 거죠. 완전 급반전이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 해가 넘도록 이 가세티 시장의 대선 출마 여부는 계속 거론이 되어 왔고, 본인도 사실 전국, 특히 이제 주요 정치 지역을 곳곳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대선 출마하는 사람처럼 그런 행보를 쭉 걸어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갑작스럽게 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니, 이제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입장은 어떤 건가요, 지금? 일단 시장직에 전념하겠다라는 말로 대변이 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태 돌아다니다가 네. 근데 가세티 시장은 사실 이제 2017년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도 대선 출마를 생각 중이다, 고려 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자신을 이제 참을성 없는 차세대라고 이제 부르면서 민주당 내 새로운 리더십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평가받는 자기를 대변하는 말인데 참을성 없는 차세대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대선을 그렇게 시사를 해왔고,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을 돌면서 선거 기금 운동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자신이 있을 곳은 역시 LA고, 시장직을 잘 마치고 난 후 언제든 그게 무엇이든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방향의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비꼬아서 굳이 본다면, 네. 이제 한 직장인이 있어요. 네. 능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실력도 있고. 네. 그런데 그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장에 적을 놓고 툭 하면 점심시간 때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다른 직장 알아보기도 하고. 네. 근데 말로는 다른 직장 알아본다고는 안 해. 근데 이제 더 나은 그 동종의 다른 직장 여기저기 방문하면서, 아이고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제 지나다 들렸어요. 또 다른 데 가면서, 아이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인사 자주 드렸어야 되는데 인사가 늦었네요.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어쩌면 이 큰 선배님 빌딩에서 자주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가면서 여러 가지 시사를 하다가 다녀보니까 좀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적을 두고 있는 곳에 다시 와서 사장님, 전 여기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이게 이제 소위 저희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 표현들 중에 네. 소위 이제 깔아놓는다 그러잖아요. 깔아놓는다고. 예, 깔아놓는다 그러잖아요. 밑밥을 예. 깔아놓는다라고 밑밥 깔아놓는, 예. 깔아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어제 그 기자회견에 나온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시장직에 열정을 갖고 뭐 남아있는 현업들을 처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아까도 제가 살짝 얘기했습니다. 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꼭 나오게 되는 말이 여태 돌아다니다가 이제 갑자기 시장에 그렇습니다. 전념하겠다. 네. 그 말을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믿을지 정말 그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세티의 셈법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는 한, 근데 현재 LA가 처한 상황과 민주당 대선 주자들을 살펴보면 좀 추론을 해볼 만합니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크고요. 네.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이거 내가 아직 속된 말로 깜냥이 안 되는구나라고 느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깜냥이 안 된다고 느끼면 깜냥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깜냥이 안 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깜냥 안 되는 걸 모르죠. 전혀. 그것도 또 그렇군요. 네. 근데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지난주 핫이슈에서도 한번 다루었듯이 민주당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인사만 8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중인 인사들까지 여기저기 포함하면 가세티 시장을 포함해서 20명이 넘는 대규모 경선이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LA 시장이라는 명함 자체가 좀 신선하다, 좀 프레시하다라는 측면보다는 자격 수준의 미달이라는 관점이 클 수는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능력 여부를 떠나서. 네, 아무래도 프로파일의 문제거든요. 그 LA 시장 하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 하면 왠지 조금 어색하긴 하죠. 근데 그게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바꿔 말하면 여태까지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게 되게 좀 재밌는 건데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민주당의 수뇌부도 전통적인 공화당 형식의 이런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 볼만합니다. 뭐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앞으로 없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능력이 되고 홍재식 기자의 말 맞다나 깜냥이 된다면 뭐 LA 시장에서 갈 수도 있죠. 충분히 되죠. 네. 네. 근데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차근차근 한 번씩 그 분석된 얘기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서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만 놓고 봤을 때는 네. 가세티 시장 이외에 특히 이제 카말라 해리스 연방 상원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마틴 네. 루터 킹 데이에. 그리고 2020년 대선 공약들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 내 후보군들 중에는 역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가장 큰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았다는 게 굉장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굵직굵직한 인사들 곁에서 에릭 가세티 시장이 발을 디딜 틈이 있었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비빈다고 얘기하려고 했죠. 네네. 그리고 그 47살이라는 그의 지금 나이 굉장히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 잘할 수 있죠. 네. 그리고 현직 시장이라는 그 낮은 프로필 때문에 민주당 내부로부터는 아직 찬스가 있다,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판단을 받았을 수 있고요. 네. 또 자신의 계산법에 따라서 그것까지 작용해서 일단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불출마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네. 민주당 내부에서 가세티를 향해서 조금 더 때를 미루는 네. 차기를 도모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의 셈법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고요. 이게 참 LA 시장 하다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좀 아직은 좀 어색한 것이 네. 뉴욕 시장을 했는데 대선 도전을 한다든지 워싱턴 이 DC 시장을 했다가 대선 도전을 한다든지 네. 그러면은 조금은 덜 어색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중앙 정치권과 가깝게 있잖아요. 그들은. 네, 그게 네. 조금 저도 이걸 보면서 좀 마음이 좀 그랬던 게 동부 지역의 LA, 서부 지역의 LA, 동부 지역의 뉴욕들을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서부 지역은 샌프란시스코가 뉴욕에 견주게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저희가 뭐 LA에 사니까 이건 당연히 서쪽에는 우리가 LA가 강자인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전체적인 입장을 봤을 때
동쪽에 뉴욕이 있다면 서쪽엔 샌프란시스코구나라고 생각을 좀 많이 이게 하게 이제 됩니다. 아무래도 좀 그렇죠. 이제 뭐 진지하게 느껴지는 면이라든지 네. 또 금융과 정치적인 영향으로 봤을 때 네. LA는 아무래도 조금 헐리우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네. 조금은 연예 사이드 쪽 네. 가볍고 진보적이고 활달하고 리버럴하고 뭐 이런 분위기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진중하고 금융과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LA보다는 좀 샌프란시스코 쪽을 조금 더 쳐주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거기 네. 실리콘밸리도 가깝고 해서 그런지.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한 건 이제 뉴욕이나 DC 쪽을 더 쳐주고 이런.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걸 이제 가세트 시장에 쭉 다니다가 깨달았나? 글쎄요, 그게 사실은 뭐 가세트 시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 시장들을 만나고 진짜 전국을 다니면서 기금 모금을 해서 전국구의 어떤 자기 자리매김을 하는 모색을 좀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이제 불출마로 이어지면서 이제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네. 저희가 LA에 있으면서 LA를 뭐 좀 낮출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LA 쪽이라도 뭐 새로운 신기록을 만들 수도 있고 없던 남들이 안 했던 길을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도 일단 도전하고 전국구를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터인데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자칫 그 가세트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셈법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좀 보면은 2017년 이제 시장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 가세트 시장은 2022년 이제 임기가 털마웃해서 완전히 끝났는데 시장 임기가 그 시기가 좀 미묘합니다. 중요할 수도 있는데 2020년 대선이 끝난 후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을 노리기 좋은 시기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성공해도 실패해도 집권 2년차 또는 퇴임 2년 전은 굉장히 미묘한 시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더욱이 그때까지 해서 시장직을 자기가 그 가세시장이 말하는 대로 훌륭하게 마무리 지었다는 평가가 따라온다면 대선이 아니더라도 다른 선거는 노려볼 수 있다라는 셈법도 작용합니다. 네. 특히 시장 임기 만료까지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이 그 공석을 노릴 수도 있고요. 네. 또 만약에 다이앤 파인스타인 전방 상원의원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일찍 내려올 때를 또 노려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대선에 실패하면 2022년 다시 상원에 출마해야 되는데 이때를 노려서 어깨를 견주어 보겠다는 공산이 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서 2024년까지 임기를 이어간다고 가정했을 때에 이른바 그때까지 내공을 조금 더 쌓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좀 골라보는 거죠. 네. 이 경우 민주당은 지금 거론되는 후보군들 이외에 2024년 이후부터는 개빈 뉴섬이라는 거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변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2020년 대선 여부에 따라서 시장 임기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또 백악관으로 차출돼서 캐비넷에 들어가기를 원할 수도 있고요. 뭐 이도저도 아니면 시장직에서 임기 만료까지 잘 마치면서 그냥 숨이나 고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와, 제가 지금 말씀하실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전 지금 놀랐어요. 네. 홍재식 기자의 정치적인 분석 능력이 이 정도인지 깜짝 놀랐고요. 아니 과찬입니다. 아까 에릭 가세티의 그 정치 특보 네. 유세프 랍 그가 네. 연락했다 그랬죠. 네. 유세프 랍보다 우리 홍재식 기자를 정치 특보로 에릭 가세티가 영입해야 되겠어요. 아니다 과찬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그럴 깜냥까지는 네. 못 듣고. 아 제가 지금 쭉 들으면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거 아주 치밀하게 분석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세트 시장에게 요거 그대로 한번 전해줘 보세요. 영어로 번역해서 굉장히 일리 있는 그런 분석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고. 네. 자, 그런데 지금 일부러 그런지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어요. 네. 홍재식 기자 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LA시 의원 중에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지금 FBI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은 없었을까요? 아, 이게 사실은 그 주류 언론들도 맨 끝부분에 짚는 부분이어서 저도 좀 끝부분에다 넣었는데요. 네. 아, 일단 그 호세 후이자 시의원에 대한 FBI 수사를 시작으로 해서 웨스턴 시의장과 프라이스 시의원까지 중국 개발업자들과의 뇌물수수 여부 등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번져서 진행 중입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세티 시장이 임명한 전 현직 시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 때문에 FBI가 수사가 여기까지 확대됐다는 소식이 사실 가세티 귀에 들어간 거죠. 네.
이게 가세티 시장에게는 아킬레스건이고 스모킹건으로 될 수 있는 정치적인 위험성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조엘 하신토 시 공공위원회 위원과 그 부인 그리고 레이첸 전 경제개발 LA시 부시장이 연루가 됐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FBI 수사에서 드러나면 정말로 치명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의혹이 퍼져서 지금 수사 중이라는 것 자체가 대선 행보에는 큰 걸림돌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세티 시장에게 이 얘기들이 전달된 지 며칠 안 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 얘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묘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가세티 시장이 언급한 시 현안에 집중하겠다라는 것들은 이 문제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네. 그리고 2028년 올림픽도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또 물론 임기 후입니다만 임기 동안에 2028년 올림픽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정책들은 해놨지만 따라서 또 메트로 전철 대중교통 확산 등 벌려놓은 일들이 꽤 있는데 아직 이게 뭔가 이렇게 실효를 거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 벌려놓은 일들이 많다는 것은 이 일만 잔뜩 벌려놓고 마무리도 안 하고 그냥 나 대통령 나갈 거야 하고 가버린 듯한 이미지를 주게 되면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겠네요. 다음 때를 노리기도 힘들다는 얘기죠. 네, 오히려 반대로 요 일을 잘 마무리 지어 놓으면 더 좋은 네. 찬스를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조금 더 애들을 하면은 홈레스 쉘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네. 강행 의지 속에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일이죠. 목요일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에 방송을 들으실 때는 이제 목요일일 텐데 목요일 날 다운타운의 자바 시장의 의류업체들 또 모여서 여러 가지 지금 회의를 하는 모양인데 그 홈레스 쉘터 문제와 물론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금 다운타운의 의류업체들도 뭐 다른 문제 때문에 모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것 때문에 다시 뭉치어서 항의를 하겠다,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 있고요. 교사 파업도 지금 있습니다. 물론 교사 파업이 잘 마무리가 돼서 교육부하고 교사노조하고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그 개빈 뉴섬 주지사도 자신의 공적임을 좀 인정해 달라라는 측으로 얘기가 있고 가세티 시장도 굉장히 거기에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부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파업 합의 이후에 교사노조와 어떻게 또 합의를 해가면서 이것을 잘 문제없이 이끌어 가느냐도 사실 시장의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압박감도 있고요. 또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범죄율 감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내려갔다. 범죄율이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체감 안전 지수에는 좀 괴리감이 있죠.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2020년 대선 출마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해본 결과 요번에는 아닌 것 같다라는 네.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현재 출마를 선언한 다른 어떤 사람들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예,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특별히 인돌스를 하는 것은 없었지만 굉장히 그 현 트럼프 정부와 이제 공화당의 행정부 요거를 좀 비난하는 논조의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다 미지수로 남겨놓은 거죠. LA 현안에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시장으로서 건재함은 좀 과시한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발언 자체가 정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예. 네. 네. 정치이니까 또 정치적인 발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네. 그 노숙자 문제하고 길거리 노점상 문제 네. 또 근데 다시 잘 됐습니다만은 교사들의 파업 이후에 몇 가지 합의가 됐지만 그 합의를 이제 순조롭게 이루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네. 또 2028년 올림픽을 준비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네. 에릭 가세티 시장으로 있을 때 좀 열심히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한 바퀴 쭉 돌고 왔으니까 네. 이제 좀 집안에 열심히 좀 충성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언젠가는 LA에서 정말로 대통령이 한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러게요. 가세티는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모르죠. 다음 분석됩니다. 차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차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현직 시장으로서는 네. 좀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시장 일 열심히 하는 걸로. 네, 시장 일 열심히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대선 불출마 그게 지금 화제가 됐고 왜 뉴스와 화제가 됐는지 출마도 아니고 불출마가 왜 뉴스가 됐는지를 네. 홍재식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